자, 그래서 오늘은 연립부등식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 기초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되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끌어가면서 쭉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아마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지금 지워버린 인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그냥 짚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만약에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 자체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 영상 앞에 거 꼭 찾아보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질문해. 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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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다. 하자. 2차 부등식부터 연립부등식까지 그냥 묶어서 가자. 좋아요.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던 바는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야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거기서 뭐 파생되는 어려운 논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수업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그건 진짜로 말 그대로 영상을 찾아봐. 보고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오늘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그것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연립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ax의 제곱에다 플러스 bx 그 다음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라고 돼 있는 식이 있어. 단 a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냥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놨어.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풀 거야.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이유가 없어. 무조건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냐? 바로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2차식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 거란 얘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정수 단위로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공식 쓰면 돼. 알겠어? 어떻게든 무조건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분해를 해내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라는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써놓으면 또 기억을 못 할 거니까 근해 공식까지 같이 적어줄게.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분해를 해내고 놨다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이제 부등식의 해를 찾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거쳐가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단계별로 스텝별로 맞춰줬었어. 기억나? 기억나? 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해구할 때? 최고차항 A가 그렇지. A를 일단 뭐 해야 돼? 양수로 만들어 주라고 했잖아. 양수로 만들기. 확인됩니까? 그러면 A를 양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부등호의 방향 자체를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식이 인수분해된 식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반대편에는 분명히 무언가 숫자가 존재를 하겠지. 맞죠? 부등호의 반대편 이쪽에 주로 대부분 0이 오게 될 거야. 근데 뭐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식이 더 크면 이때는 해를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지? 속칭 넓은 범위. 넓은 범위. 혹은 식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고 숫자가 반대편에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식의 값이 더 작아지게 된다라면 좁은 범위를 판단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한 식은 해를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좁은 범위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이런 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마지막에 결국 외워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외우기가 싫으면 뭐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프로 그려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라면 A를 양수로 만들었어. 그 상태에서 X축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어차피 A가 양수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려 놓고 이때 만나게 되는 이 점 하나가 알파, 이 점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점을 뭘로 해석했느냐? X축과 만나는 점 0일 때 X값들 즉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X축 0이라는 게 같아지는 점
그랬을 때 그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눠라. 그리고 해석해라. 식, 주황색이 더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지? 위에 있는 범위 어디야? 여기잖아. 바깥 범위. 식이 더 작은 범위. 식이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잖아. 사이 범위. 딱 요해랑 같은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까지 기초적인 풀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요 풀이들을 이용해서 뭘 하게 될 거냐? 연립부등식을 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자, 원래 이 연립부등식에 대한 기초적인 풀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있었어. 연립부등식이라는 단원으로. 니네 지금 부등식 배웠잖아. 2학년 1학기 때. 그때 그 바로 뒤로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 근데 그게 교육과한테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과 비슷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연립방정식 배운 적 있냐 없냐? 있죠.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랑 대단히 비슷해. 그리고 식의 모양도 비슷해. 확인됩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연립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지? 그냥 식 두 개 괄호로 묶었지. 그리고 하나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두 식의 공통에 찾아라 라는 얘기 했었잖아. 맞지? 이게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번 단원 전에 수학상에서, 즉 공통수학 1에서도 이미 배웠어. 그때는 2차식으로 식이 바뀌는 것밖에 없었잖아. 맞지? 어쨌든 두 식의 공통인 해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목적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연립부등식은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부등식으로만 바뀐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 있는 당연히 등호들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로 요 따위로 뭐 바뀌어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두 식의 뭘 찾으면 돼? 공통인 범위를 찾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지.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연립부등식에서는 미지수가 하나야. 하나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부등식 따로 풀고 부등식 따로 풀어서 수직선에다 해 표시해서 공통인 범위만 찾으면 그만이겠지. 물론 이 식이 단순하게 1차식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2차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도 2차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뭐 풀이법이 달라지겠냐? 해 찾고 해 찾아서 공통인 범위 찾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2차 부등식의 풀이 몇 번 하라는 얘기야? 2번 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연립부등식 이게 다야. 진짜로 이게 다야. 그냥 2차 부등식 풀이하는 거를 뭐 하면 돼? 한 번 더 해서 한 문제 풀 때 2번 풀이해서 공통인 범위 찾아내라.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필수 기본 유형 21번 문제 봐. 어떻게 돼 있어? 1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돼 있지.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연립돼 있잖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걔 하나 풀면서 그냥 바로 한번 같이 가보자. 자, 필수 21번, 기본 유형 21번. 첫 번째 문제 식 한 번만 불러줘.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x-3과 x-7의 곱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럼 얘 연립해서 풀으래. 연립부등식 풀으래.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얘 일단 풀어야 되지. 얘 풀어보자고. 그냥 암산 되지? x가 어떻게 되니? 4보다 이상. 맞습니까? 너 이해 돼 안 돼? 솔직히 말해. 되네요. 왜 웃고 지랄이야? 된다는데.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풀 거야. 요 앞에 있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봐. 최고 차이 계수, 양수지.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서 그냥 풀면 돼. 자, 식이 나왔지? 숫자 나왔지? 식이 숫자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작지? 좁은 범위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3과 7 사이. 3 이상 7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게 가려면 이거 그냥 숫자로 하지 말고 영어로 바꿔. 이렇게 그냥 가자. 이게 니네한테 더 좋겠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주황색 범위랑 초록색 범위 사이에 연립이라는 단어는 결국 공통인 것 찾으라는 얘기잖아. 공통 범위만 만들면 되겠지? 수직선 그리면 돼. 자, 그래서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초록색 식을 봤더니 3에서부터 7까지, 즉 3 이상 색7, 7 이하 색7, 요 범위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주황색 범위를 봤더니 4는 여기 있겠지? 4보다 이상이니까 색7 오른쪽으로.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놨을 때 공통인 범위는 어떻게 찾냐면 초록색 영역과 주황색 영역 사이에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 확인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초록색 영역 표시했지? 난 지금 색깔을 썼으니까 초록색이지만 여러분들 연필로 쓰면 다 검은색이야. 초록색을 이렇게 색칠해. 하나의 영역을.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색칠해. 그럼 뭐가 돼? 공통이라는 체크무늬가 만들어지지. 이 범위 찾아도 그만이야. 확인돼요? 이렇게 체크무늬로 찾아도 돼. 근데 만약에 이것도 싫어. 난 선생님 글씨를 워낙 못 써서 체크무늬 싫어요. 하잖아? 그러면 지금 딱 보면은 선이 초록색이 하나가 지나가고 주황색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식의 공통범위 찾는 거지. 그러면 선 몇 개가 지나가야 돼? 두 개가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2층까지 쌓아져 있는 범위를 찾는 거야. 선이 두 개가 쌓아져 있는 범위. 층을 서로 다르게 해서.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층까지 쌓아져 있는 거지. 이렇게 식으로 찾아도 돼. 편한 대로 해. 해석이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해를 우리는 어떻게 적으면 돼? x가 4보다 이상, 7보다 이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연립분식 푼 거야. 간단하지 않냐? 그냥 하나 풀고 하나 더 풀어라. 이 얘기밖에 안 돼. 연립분식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또 하나씩 풀어봐. 하나 더 해보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또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주겠어.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시작. 다 했죠? 다 했지? 그래, 당연히 다 해야지. 지금쯤이면. 너 과학시험제도가. 뭐 나와? 택진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오, 그렇지. 곱한 게 0보다 작다. 잘했어. 밑에 거, 택진. 잠시만요. 되게 다 먼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2. 오, 쉣. 너의 능력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각각의 해를 찾는 거야. 지금 보니까 식의 모양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똑같이 1이니까 양수제. 그럼 식 변형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봤을 때 0보다 작지? 그럼 좁은 범위네? 그럼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최고 차항의 개수 양수지? 식의 값이 0보다 이상이지? 그럼 넓은 범위네? 그럼 여기서 작은 숫자가 누구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하 또는 x가 3보다 이상. 이렇게 해가 만들어지겠죠? 확인됩니까? 또 공통범위 찾으면 돼. 자, 수직선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빵꾸로 가는 거지. 같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1층 쌓았어. 맞지?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지. 그 다음 3은 여기지. 이번엔 색칠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3보다 이상인 범위.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선이 두 개 지나간 지역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번엔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이하 또는 x는 3보다 이상이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어렵니? 그냥 두 번 풀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을 바꿔봐. 자, 잘 봐. 요거 가져가 보자. 이거는 앞에 거 복습이야, 그냥. 앞에 거 복습이야. 자,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이상이다. 이거의 해가 얘야. 어떻게 부를래? 그러면 a, b 값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일단 최고 차이 계수를 무조건 양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이하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한 식의 모양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이렇게 나오긴 했대.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이 식에 인수분해 된 게 있다고 쳐. 식이 0보다 이하지. 좁은 범위니까 딱 나왔지.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의 두 개 값이 4랑 7 된다는 얘기네. 이 식 인수분해하면 바로 x-4랑 x-7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가면 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1.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8. 근각에서 관계 쓰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확인돼요?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을 연립부등식에도 적용이 돼. 연립부등식에도. 식이 뭔지 모르겠거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야. 둘 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이 연립해서 해를 구했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대. 연립부등식 만들어 보래. 가능하겠냐? 요렇게 범위가 하나 나왔잖아. 그럼 얘와 얘 가지고 연립부등식 하나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면 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6을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빵꾸니까, 맞지? 여긴 색칠이다. 그러면 밑에 거 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3 가지고 식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면 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0보다 이상이다. 확인돼요? 이 식과 이 식이 연립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를 보고 부등식을 다시 작성하는 거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돼? 네. 그럼 여기서 중간에 하나를 미정계수로 바꿔놓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겠지. 뭔가 조건을 특이하게 하나를 더 주면서.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 자체를 풀 수 있으면 그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와서 해를 구하거나 해를 보고 과정 자체를 도출해 가거나 이런 식의 형태들의 문제로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특별한 게 없다고.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정도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밑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나오지? 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유형 보면은 유형 22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문제 한번 읽어볼래?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이거의 범위를 찾아라. A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 맞죠? 여기다 별표 하나 칠래? 여기다가 별표를 강하게 하나 쳐줄래? 강하게요? 강하게 없지. 알아서 잘해. 진짜 눈에 확 들어오게. 뭐 편하게 해. 왜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단원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산수만 하는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지. 근데 그럼 변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방정식과 연계된 실근의 부호를 추적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유형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첫 단추가 잘 깨어져서 한 번에 이해를 하잖아? 세상 쉬운 문제거든? 누구나 풀 수 있게 한 손으로 곱하면서 풀 수 있는?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깨어지면 계속해서 헤매고 문제 유형별로 외우고 막 난리도 아니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봐. 알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괜히 앉아갖고 혼날까봐 혹은 자존심 상하다고 아는 척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사실 여기는 진짜 어려운 게 맞으니까. 알겠지? 자존심 상하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자, 지금 그럼 문제를 보면은 하나의 특정한 방정식을 줬다? 그지? 뭐라고 줬니? 이렇게 줬지? 근데 이때 두 군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전부 다 뭐래? 그렇지. 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준 거야. 여기 실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준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랬을 때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게 만드는 A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특정한 방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A 때문에 지금 몰라요. 이 A가 여기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올 수도 있겠지. 맞지? 어디로 올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근이 어떠한 숫자가 될지는 대충 예상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예상은 되는 거야. 대충 양수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대충 양수 정도 나오려면 이 내가 모르는 숫자가 어떤 범위를 가져줘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부등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잖아? 방정식 쪽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냥 양수만 되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여러분들이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실근이라는 얘기잖아.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이상이어야지. 두 근이 같아도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잖아. 0보다 이상이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로도 접근할 수 있을까? 두 근이 나왔잖아. 양수래. 근각에서 근각에 접근 가능하잖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손 들어봐 빨리.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 좋아. 판별식. 그래. 이런 식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쉽겠냐? 사실 문제들 막 풀어보다 보고 배우는 과정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무언가 정확하지 않은 무언가의 범위를 찾으러 갈 때 있지. 이때 다른 거 없어. 무조건 그려. 그려서 해석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다가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머리로 그리고 머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도출해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 그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요 놈 따로 그리지. 그지? 그리고 여기 뭘로 잡으면 돼? y는 0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그리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x축 여기 있잖아. y는 0.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그래프 그릴 거거든?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두 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냥 교점 두 개 나오게 대충 그려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 근을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지? 그러면 그림에다 양수라고 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양수임을 표시하기에 가장 좋은 숫자가 누굴까? 0이겠지? 즉 0이 어디 써야 돼? 여기 쓰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이게 다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림 그리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까지만 표시해 주게끔 그림을 그만내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해석, 뭘 하면 될까? 일단 교점이 두 개가 나와줘야 되잖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선생님 이거 말고 이렇게 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한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림들이 등장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두 개의 근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그림에다 표시하면 무조건 교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교점이라는 얘기가 딱 떠오르는 순간 뭐가 떠오르면 돼? 판별식이 떠오르면 되는 거잖아. 교점이 존재한다. 판별식.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안 떠오른다? 이참수 공부 안 한 거야.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럼 자, 첫 번째 뭐 이용한다?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겠구나.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0이라는 숫자를 나는 항상 왼쪽에 두고 싶어. 그러면 0이 무조건 여기 써야 되지. 이 0이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지만 양수값 두 개의 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이차함수 이 그림에서 0이라는 숫자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 0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잖아. 지금 그림 안에서 이 관계식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숫자는 0밖에 없어. 알파와 베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0밖에 정확한 게 없지? 0을 함수에 대입해버려. 그러면 f에다가 0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림상.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교점의 존재. 판별식. 교점하면 판별식. 두 번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숫자가 대입된 함수값. 확인되니?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판별식 써보자. 그러면 짝수 공식 가자고.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이상 되는 거지? 자, 그럼 빠르게 풀자고. a의 제곱이 4보다 이상 되는 거지? a가 숫자보다 크지? 그러면 좁은 범위 쓰면 되지? 어떻게 되면 돼? 아, 넓은 범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이하 또는 a가 2보다 이상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야. 0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대. 0 대입해봐. 어떻게 돼? 뭐래? 4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지? 뭐야 이거?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게 되는 거잖아. 맞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우리는 A의 범위를 찾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확인되죠? 그럼 정답이 이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문제 지금 빨리 봐. 정답이 달라. 다르지? 이게 없지? 아니지? 얘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 지금 없는 거지? 맞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죽을래? 그걸 네가 생각을 해놔야지. 왜 그러게요? 이게 말이나 되냐? 자, 잘 봐. 잘 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야. 교점이 하나거나 두 개겠지. 자, X축. 교점이 하나거나 두 개. 그냥 두 개로 편하게 그리자. 알파, 베타. 맞아? F0이 양수가 되고 싶어. 0을 대입하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어딘가 점들이 F0이라는 얘기 되는 거지. 0이 여기 써도 돼. 그래도 0 대입하면 양수야. 맞아, 아니야? 즉,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한다고 치면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면 이런 해를 가질 거고 이런 그림이 되면 이런 해를 가지니까 우리는 답을 이렇게 찾아내게 된 것이고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 상황만을 뽑아내야 되거든.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얘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 되겠지? 무슨 정보를 가져가면 될까? 뭐? 정답, 축이야. 즉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뭘로 봐야 되냐?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축이야. 확인돼?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양수 쪽에 있어야 돼. 야이씨, 축이 양수 쪽에 있어야지.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0이 여기 있으면은 축이 어디야? 여기니까 음수 쪽에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정보 축방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그려놓고 해석을 해나가는 게 가장 심플한 풀이야.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면 되잖아, 계속. 근데 이것도 연습할 때 뿐이야.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면 이걸 그림 그려서 매번 분석을 뭐 해볼까 이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종래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다. 그럼 자, 마지막 것까지 풀어보자. 축방 찾을 거야. 뭐야? 마이너스 a잖아. 축방이. 그럼 이게 0보다 크대. 그럼 결국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식과 이식 사이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2보다 이상인 범위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되니?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서는 아마 풀이를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판별식 처음에 쓰게 시킨다.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양수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2a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뽑아내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일부러 그걸로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지금부터 문제 바꿀 거거든. 어떻게 바꿀 거냐? 알파, 베타라는 두근 있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냐면 나 여기 있는 숫자 하나를 마이너스 4로 바꿀 거야. 확인됐니? 그 다음에 알파는 음수야. 베타는 양수야.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전에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양수지.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는 게 맞겠지. 두 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혹은 0일까? 구분이 돼? 안 돼. 그럼 새로운 풀이를 또 익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확인되니? 한 번 더 그릴 거야. 그럼 자, 또 해보자. 0. 그냥 X축 그리면 되겠지? 여전히 파란색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이번에는 실제로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르다는 게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 한 근은 음수가 한 근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일단 당연히 이 그림을 딱 보고 첫 번째 뭘 알아낼 수 있어? 판별식이 이번엔 무조건 0보다 커져야 되겠지? 두 근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뭐 있어? 딱 보니까 0을 기점으로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지? 그럼 0이 어디 있겠어?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정 가운데가 될지 이쪽에 바짝 붙을지 이쪽에 바짝 붙을지는 몰라. 근데 그냥 알파와 베타 사이 어딘가에 0이 있겠구나. 확인되니? 그럼 바로 우리는 F에다가 0 대입한 확실한 숫자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번에? 음수겠지. 음수겠지 함수값.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복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그림 말고 또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 있을까 없을까?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교점에 X축하고 나왔는데 0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온대. 이 그림 말고 또 있어? 아까랑 다르게 이번엔 없지? 그럼 이번엔 이 두 가지 정보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렇게 찾으면 아까랑 풀이법이 같아 달라. 같잖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갖고. 아까는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줄었잖아. 또 편하게 가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판별식부터 다시 써보자. 어떻게 돼? 짝수 공식 쓰면 a의 제곱에 플러스 4 이게 0보다 크다. 뭐야? 당연한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a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확인되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범위 찾는 거야. 0, 0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되겠지. 이번에도 당연한 얘기지. 그럼 a의 범위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지금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도 모든 실수, 밑에서도 모든 실수니까 항상 이런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를 해석해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를 또 한번 바꿔보자. 여기 있는 이 식은 그대로 그냥 가져갈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자.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있거든?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있거든? 근데 그 두 근이 1하고 2 사이에, 3 사이에 있대. 여기도 다시 플러스로 바꿔주고. 알파도 1과 3 사이, 베타도 1과 3 사이에 있어. 확인됩니까? 이걸 만족하게 만드는 A의 범위를 찾아보래. 아까는 양수, 음수 정도만 따졌잖아. 이번엔 구체적인 범위를 줘버리는 거야. 두 근의 범위가 대충 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풀이 방법이 달라지겠냐? 똑같이 가져가자고. 그거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자, X축. 자, 두 근이 나왔지? 서로 다르다는 얘기 했어? 내가 안 했어? 안 했지? 즉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 혹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두 근 가지게 그려버리자.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두 근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어쨌든 X축과 교점이 생기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1과 3 사이에. 그러면 여기가 1, 여기에 3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뭐 보면 돼? 대입하는 함수값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확실하게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이번엔 몇 개야?
2개. 그럼 F1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이번엔 이상이 돼도 되겠지. 등호가 붙었으니까. 0이 돼도 되니까. 맞지? 다시 F의 3이 얼마면 되는 거야? 0보다 이상이면 되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다시 이 두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 때 이 그림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교점을 두 개 가지게 만들고 1일 때도 양수, 2일 때도 3일 때도 양수가 되게 만드는 그림.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이거 말고 또 있을까? 두 개나 더 있는데? 두 개나 더 있는데? 아, 이건 니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놨잖아, 우리 지금. 1이랑 3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럼 둘 다 양수잖아. 맞지? 다시. 두 개나 더 있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잖아. 1, 3이 어디 있겠냐? 이번엔 여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처럼 요 두 개만 가지고 식을 구해버리잖아?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는 또 정답으로 또 나올 거 아니야. 우린 그걸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난 기억만 정답으로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림이 나머지 그림과의 차이점, 추가적인 특징 하나를 세 번째 성질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뭐가 있을까? 정답, 축방이야. 축방이 얘는 어디 있어? 1과 3 사이에. 얘는 3보다 크게, 얘는 1보다 작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던 축방이 뭐가 되는 거야? 1하고 3 사이에 들어오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물론 축방이 1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축방이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 돼. 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가 축방이고 요 점이 해. 중근을 가져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 1하고 3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이번엔 또 정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본 거거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양수일 때, 두 근이 특정한 숫자들 사이에 있을 때. 전부 다 찾는 방법은 동일했어. 첫 번째, 교점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 판별식 따졌지? 두 번째, 확실하게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 대입해서 함수값 비교했지? 세 번째, 상황에 따라서 축방의 위치 잡아줬지. 맞아요? 이 세 가지면 순서대로 따지란 얘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 번 더 바꿔도 돼.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따진다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번에 똑같은 식이거든? 한근 알파가 1하고 3 사이에 있어. 한근 베타는 얼마랄까? 4와 5 사이? 좋아. 이렇게 있어. 만족하래. 어떻게 하면 돼? 그려. X축 만들고. 교점이 이번엔 확실하게 두 개겠지? 그리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러면 일단 교점이 확실하게 두 개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커지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알파는 누가 누구 사이에 있어? 1과 3이 여기 쓰면 되고. 다시 4와 5가 여기 쓰면 되고. 확인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뭘 찾으면 돼? F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되지. 맞아요? 다시 F에다가 3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지. 다시 F에다가 4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음수. F에다가 5 대입하면 양수. 자, 그럼 이제 요 정보들만 갖고 생각하는 거야. 요 정보들만 갖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 또 그려질까? 이거 말고? 안 되지 않겠냐? 숫자들이 점점 커지는데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려면 이 그림밖에 없잖아. 그럼 축방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거 가지고 공통범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하는 순서만 맞추면 돼.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이 그림의 해석은 전적으로 2차 함수야. 이걸 통해서 그려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해석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부등식 단원이 이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가 절대로 독립 단원이 아니야. 부등식 단원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2차 함수 단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하겠지? 그럼 자, 뒤로 한장 넘겨. 그 밑에 있는 문제 그냥 봐. 37번 문제 봐. 37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방정식 하나 주고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그랬지? 그럼 이번에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봐. 두근을 가지게끔 교점이 두 개가 되게 그렸어. 그리고 그 두 개의 교점이 전부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교점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인지 그냥 두근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중근이 나와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이상이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0을 대입하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구나. 근데 0을 대입해서 양수가 나오는 게 두근이 모두 음수 쪽에 있어도 되고 양수 쪽에 있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축방을 하나 더 찾았을 때 축방이 음수 쪽에 있으면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그 마지막에 종래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얘기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확정 지어 놓고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내가 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읊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그리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여기. 어려워. 어려운데 푸는 방법 자체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거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 자, 그대로 뒤로 한 장 넘겨봐. 그러면 이번에는 해가 주어진 2차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해가 주어진 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과정 역으로 역산하면서 그냥 쭉 따라가면서 문제 풀었었지. 원래 있던 2차 연립 부등식 짐작해냈잖아. 똑같은 문제야. 확인돼요? 그 다음에 유형 24번 보이죠? 바로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고 써져 있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 이거랑 똑같지 않냐? 실근의 부호.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근의 부호 따진 거 아니야. 대략적인 범위 따진 거 아니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예 적어놔. 그 24번 문제 위에다가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야. 누구랑 똑같냐면 기본 유형 몇 번이냐? 22번이랑 기본 유형 24번이랑 똑같아.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선생님이 다 보여줬어. 두근의 부호만 나왔을 때, 두근이 모두 양근이냐 음근이냐 나왔을 때, 두근이 특정한 숫자들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두근 중에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한 근은 어디, 다른 한 근은 또 어디, 이렇게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은 다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형태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씩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 질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여기 단원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 그림을 그려봤는데 다른 예를 따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느껴보는 수밖에 없다, 여기는. 알겠죠? 자, 뒤로 한 장 또 넘겨볼까? 그러면 25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 실근의 위치라고 나왔지. 야, 앞에는 실근의 부호였고 이번엔 실근의 위치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을까? 어떨 것 같아? 실근의 부호를 따진다. 야, 부호를 따진다는 얘기는 양수냐 음수냐를 따진다는 얘기잖아. 실근의 위치라는 얘기는 얘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 있냐를 따지라는 얘기잖아. 차이 없어. 방금 다 했잖아. 부호만 따진 게 아니라 어디 위치 사이에 있느냐까지 다 얘기해줬잖아. 문제풀이 방법이 달랐어? 똑같이 갔잖아,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가면 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생님처럼 수업 안 할 거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수업을 한단 말이야. 원래 실근의 부호를 찾는 거랑 실근의 위치를 찾는 걸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거든?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리면 굳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문제 유형을 너네가 늘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외워야 될 문제 유형 자체를 늘리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는 같은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 알겠죠? 믿어도 되지나? 그래서 그냥 그래프 자체를 보고 분석하는 거, 이게 좀 힘들 수 있어. 이게 지금 너네한테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2차 함수, 특히나 2차 함수 있지?
이거 그래프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단원에 보면 2차 함수 나오지. 거기서 분석하는 거 심화 문제 들어가면 분석 안 되면 문제 애초에 못 풀어. 그리고 여러분들 문과 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야. 문과도 마찬가지거든. 수학 2를 나중에 배울 거야. 미적분 할 때. 그 미적분 할 때 2차 함수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3차 함수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수 2를 배울 때. 그리고 이과 가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거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 많이 해도 돼. 과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해봐. 해석하는 거 익숙해져야 된다. 특히나 2차 함수는. 2차, 3차까지는 익숙해져야 되는데 3차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2차만이라도 우리는 익숙해지는 데서 포인트를 맞춰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이 문제 유형 요거 실근 추적에 대한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길어진 거거든. 어떻게 두 가지 결국 오늘 두 개 얘기한 거야.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래? 실근 추적 어떻게 할래? 이거 두 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선생님이 영상 오늘 업로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내일이면은 낮에 확인 다 될 거거든. 한 번씩 꼭 봐. 그리고 숙제까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알겠죠? 그럼 오늘 숙제 당연히 어디까지겠어? 218. 왜? 218 어감이 안 좋잖아. 28. 218 안 좋잖아. 218. 그러니까 218. 우리 뒤에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218 어감이 안 좋잖아. 아니에요. 그치 지훈아? 좋아요. 218. 그것도 별론데. 218. 알았어. 그럼 218쪽까지만 합시다. 오늘 지훈이 쉰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뭉서 나타나셨는데. 저희도 쉬고 싶습니다. 야, 은행 중 평균 100 달성. 맞네. 문헌 중 창성 중 뭐 하고 있냐고. 성성적은 저 혼자잖아요. 뭐 100점 맞으면 되잖아. 평균 100 달성. 저희하고 너무 네, 저도 너무 그 100점. 너는 평균이 100이 안 되잖아. 아 이러면 또 승우 또 소침해져가지고 또 저 에이씨 됐다고 의기소침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2차 부등식 단원 218쪽까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시작하는 포인트도 잡아줘야지. 시작이 어디야? 215. 215야? 아니 나 215부터 안 하고 212쪽부터라고 얘기할 거야. 앞에 있는 내용들도 꼭 읽어보고 영상도 다시 돌려보고 확인해.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